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전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전보다는 비가 주춤해졌습니다. 오늘 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해안 지역으로 고성 5호 58.5mm, 양양 하조대 48, 속초 42.9, 강릉 22.7mm 등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에 20에서 60mm, 강원 북부와 중남부 동해안은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릉시 상수도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어제보다 0.6%포인트 하락하며 28.3%를 보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저수율이 30% 이하로 내려간 뒤 오늘 기준 28.3%를 보인 가운데 오늘부터 내릴 비의 양에 따라 저수율 등락이 거듭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군 평균 저수율은 삼척시가 34.8%, 강릉시 35.8%로 두 곳만 30%대에 머물렀으며 양양군이 42.5%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도내 평균 저수율은 54.9%로 50.7%의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으며 전국 평균 저수율은 69%입니다. 강릉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허리 시술을 받은 뒤 이상 증세가 나타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초기 조사 때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였는데 유증상자 4명이 추가로 늘어났고 이 중 1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강릉의 한 의원급 정형외과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뒤 이상 증세를 겪은 환자 4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가운데 1명은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4분이 입원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역학관계가 있는지. 앞서 확인된 8명을 포함해 이상 증세를 보인 환자는 모두 12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숨졌고 3명은 중태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이상 증상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의 추적 조사도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조사 대상을 최근 2주간 동일 시술을 받은 환자에서 7월 초까지 확대했습니다. 대상 인원만 260여 명에서 44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이상 증세가 발생한 원인은 황색 포도알균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병원에서 허리 시술을 받다가 감염된 것인지 여부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황색 포도알균은 평상시 피부나 코 안에도 있는 흔한 세균이지만 혈관이나 척수액으로 직접 들어갈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이나 염부 조직에 옮겨지게 되면은 피 안에 있는 영양분을 세균이 먹고 자라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인지 인과관계 등을 확인하는 보건당국의 1차 역학조사 결과는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삼척 도심 인근에는 대규모 시멘트 공장 부지가 수십 년째 거의 활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데 지역에서는 자칫 사업이 성사되지 않으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 정라동에 있는 시멘트 공장 부지입니다. 수십 년간 공장은 실제 가동되지 않고 자재 창고와 하청업체 사무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삼척시와 시멘트 업체가 지난 2017년 이후 이곳의 도시재생 사업을 논의해왔지만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민관이 업무 협약을 맺고 관광개발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멘트 업체가 앞으로 5년간 1,500억 원 이상을 들여 숙박시설과 공동주택, 야영장, 광장 등을 갖춘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삼척시와 성장해온 향토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해당 부지에 대해서 삼척시의 정책 방향하고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2030년까지 4단계별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인근의 이사부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삼척시 주도의 관광사업과 연계해 삼척항 일대가 복합관광지로 바뀔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 민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시멘트 공장 부지는 현재 일반 공업 지역인데 여기를 개발하려면 중공업 지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변경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공업 지역으로 풀어줬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땅값만 올려주게 돼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형질 변경에 대한 어떤 그 특혜성 시비도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하려는 의지를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어떤 분담금 문제라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삼척 도심 인근에 오랜 기간 흉물처럼 남아있던 시멘트 공장 부지가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변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강원도가 예산을 증액해 춘천 서면대교 공사업체 재입찰에 나섰지만 업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는 수의계약이라도 하겠다는 계획인데 착공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 서면과 중도를 잇는 서면대교 건설 예정지입니다. 총 길이 770m 4차선 교량. 완공되면 서면과 춘천역 간 이동 시간이 기존 25분에서 7분으로 줄어듭니다. 서면 주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기름값도 장난 아니고 시간도 그렇고 여기 대교가 생기면 한 5분이면 시내로 들어가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체를 못 구한 겁니다. 지난 4월 1차 입찰 공고 당시 사업비가 낮아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사업비를 31억 원 올려 지난달 2차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여업체가 한 곳밖에 없어 경쟁 입찰 조건에 맞지 않아 또 유찰됐습니다. 서면대교 공사를 위한 이번 업체 선정 공고도 유찰되면서 강원도는 바로 3차 공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시작된 공사업체 선정이 이미 2차례 무산되면서 착공은 기약이 없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입찰도 무산되면 경쟁 입찰 대신 국가계약법상 가능한 수의계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서면대교 건설 사업이 설계와 공사가 포함된 일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공사업체만 선정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설계하면서 이미 공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착공을 할 수가 있어요. 터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기를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서면대교는 빨라야 내년 3월 첫 삽을 뜨게 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평창은 국내 대표적인 감자 주산지지만 갈수록 생산량이 줄면서 고민이 깊었는데요. 최근 생산량도 많고 병해충에도 강한 신품종 감자가 개발되면서 농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감자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며 50년 가까이 국내 감자 시장에서 독주해온 수미감자입니다. 하지만 씨감자 방식으로 반복 재배되면서 퇴화 현상이 나타나 생산성이 30% 이상 줄고 병해충에 대한 내성도 약해졌습니다. 감자 주산지 평창에서 새로운 품종 개발에 착수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2020년 탄생한 국산 품종 골든볼. 생육기간은 수미감자보다 열흘가량 길지만 병해충에 강하고 평당 생산량도 15kg으로 1.5배 더 많습니다. 쓸 수 있는 게 5개라면은 이거는 7개 정도가 나와요. 똑같이 2개를 내둬도. 그러니까 한 2개 정도는 수확량이 더 좋고, 그렇습니다. 크기 같은 것도? 크기는 이게 조금 더 굵어요. 이 골든볼 품종은 고소한 맛이 강하고 요리를 위해 갈거나 깎아 넣더라도 이렇게 색이 쉽게 변하지 않아 감자전이나 감자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2, 3년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시범 재배했는데 평창에서 동일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생산성과 시장성, 재배 적응성까지 확인됨에 따라 평창군은 이 품종을 농가에 적극 보급해 재배 면적을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감자면 평창군인데 지금 이제 감자가 그 연작쟁이로 해서 많이 이제 수량도 줄고 병해충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는 감자 주산지의 명성을 찾고자 새로운 신품종을 선발해서 앞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수미감자의 퇴화와 함께 흔들리던 감자 주산지 평창의 위상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로 다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발표한 6월 중 영동 지역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수요와 고용이 대체로 양호했던 반면 생산이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신용카드 소비지수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5월 대비 6% 크게 상승했습니다. 생산은 제조업 수출액과 제조업 생산기업 경기지수가 하락했고 비제조업 서비스업 매출 지수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은 강릉과 속초, 동해 모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이 주관한 지난해 자체 통계 품질 진단에서 속초시가 한 해 전보다 3단계 이상 등급을 끌어올리며 우수 등급을 획득해 강원도에서 유일한 품질 향상 우수 통계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속초시는 2년 전 해당 통계에서 주의 등급을 받았지만 이번 평가에서 3단계 상향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속초시는 그동안 데이터 관리 활용 전담팀을 만들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신뢰도 높은 통계 행정을 위해 힘썼습니다. 삼척시 도계 지역이 국토교통부의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 도계읍 석공부지에 모두 398억 원이 투입돼 탄광 근로자와 도계 캠퍼스 재학생을 위한 특화 공공임대주택 1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특화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멘토링과 심리상담 등의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2025 강릉 윈터 아레나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강릉 하키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강릉 윈터 아레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인 올림픽 경기장에서 동계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시영 선수, 강릉 출신의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박종아, 박예은 선수가 직접 강습에 나섭니다. 사전 접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강릉시청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연장 운영합니다. 이 기간 수감역 탑승은 오후 6시까지, 가리왕산역 탑승은 오후 7시까지 가능합니다. 해발 1381m 가리왕산 하봉 정상은 여름철에도 평균 20도가량의 기온을 보여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매주 월요일 휴무고 기상 상황에 따라 운행 일정이 유동적입니다. 동해시가 송정지구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불금 전파 송정축제를 모레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불타는 금요일 모둠전 파티를 목표로 송정시장의 제철 식재료로 만든 모둠전과 함께 묵호항에서 들어오는 신선한 골뱅이 무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금요일 저녁에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태백에서 관악대 축제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관악대 축제 첫날인 8일 저녁에는 태백 윈드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바로크 윈드 오케스트라와 서울 시민 윈드콰이어 공연 등이 태백 문화광장에서 펼쳐집니다. 둘째 날 저녁 6시 30분부터는 대구 베누스토 윈드 오케스트라 공연에 이어 대취타와 거리 행진 공연 등이 태백역부터 황지연목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강원 윈드 오케스트라와 색소폰 퀸텟 공연과 함께 합동 무대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사부 장군의 해양개척 정신과 고유 영토인 독도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 이사부 예술제가 오는 15일과 16일 삼척에서 열립니다. 올해 이사부 예술제는 삼척해수욕장 야외 무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역사 인형극 공연과 뮤지컬 공연, 독도와 모구사자 사진전, 신라 복식 체험 행사 등으로 꾸며집니다. 이사부 기념사업회가 삼척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이사부 예술제는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양양군 하조대 일원에서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2025 양양 하조대 로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로컬 브랜드 창출 사업으로 탄생한 이번 페스티벌은 마을 전체를 무대로 하조대 주요 거리 약 1.3km 구간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윤도현 밴드, 어반자카파, 키드밀리, 미노이 등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가 참여합니다. 낮에는 무료 서핑 클래스와 비치 요가 등이
밤에는 하조대 주요 거점을 무대로 라이브 공연과 DJ 파티가 열리며 매일 밤 10시 불꽃놀이 쇼가 펼쳐집니다. 반려동물 유실 유기 없는 휴가철을 위해 고성군이 유실 유기 행위 금지 및 동물 등록 변경 자진 신고 홍보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간주해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